내가 해주는 말들은 이미 병원에서 현대의학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27년 동안 임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사회를 할 적에는 과격한 운동 하지 말라고 하죠. 가급적이면 모든 음식 익혀서 먹고 특히 횟고기 먹지 말아라. 이거는 내가 대부분 강의할 때나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좋아지다가 순간적으로 악화돼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를 종종 겪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육할 적에도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해줬고 또 환자들이 자기들은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아유 뭐 내가 평소에 다 했는데 그거 조금 한다고 어떨까? 가볍게 여겨요. 그래 먼저 우리 사회를 할 적에는 운동을 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럼 운동을 하지 말라면 꼼짝하지 말라라 소리냐?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 가벼운 산책은 하라고 하는 거냐? 여러분 어때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나 가벼운 산책은 하라고 하죠. 단 기준점이 어디냐?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 범위 안에서 땀이 나지 않는 범위 안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는 헤드라인이에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기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면은 절대 오해가 안 빚어지는데 뭐 운동은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운동하면은 열심히 다 좋아지는 줄 알아요. 얼마 전에도 누가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자기가 좋아졌었는데 운동을 과격하게 하고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운동을 하지 말아라. 땀날 정도로 하지 말아라. 이 근거는 뭐냐고 하면 밤낮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하고 운동을 할 때하고는 산소 소모량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일단 불치병이 왔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산소 포화도가 왜 부족해졌어요? 지금까지 배우는 거는. 산도가 높아서. 산도는 왜 높아졌어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 말을 앞으로 풀어주면 신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운동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자동차가 연료를 휘발유가 됐든 경유가 됐든 석유가 됐든 이걸 연소시킬 때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물질이 매연이 많이 나오듯이 우리 인체의 체세포도 그 영양분을 각자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들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물질이 순식간에 많아집니다. 이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뭐예요? 산이죠? 이 산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면 어혈이 대량으로 생기는 거고 산소 부족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면 고열이 발생하는 거고 산소 부족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몸이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산소도 부족한데 운동으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악화되죠. 왜 운동하지 말라는지 이해가요? 근데 우리가 사혈을 매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죠. 쉽게 해서 운동을 근육을 많이 이완시키지 않으면 어혈이 쉽게 눈사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이완시켜서 어혈을 빨리 눈사태를 내놓으면 비유법을 써서요.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6번, 14번을 빼니까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혈을 가만히 해보니까 사혈을 하고 나면은 한 4일이나 3일은 통증이 없다가 3일이나 4일 지나니까 다시 통증이 와. 왜 그럴까요? 3, 4일 지나니까 어혈이 내려와서 다시 막았죠. 그러면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3, 4일은 허리 통증 없이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운동을 해서 오늘 뺐는데 오늘 탁 내려와서 통증이 또 오면 어때요? 안 해야 될 고생을 3, 4일 앞당겨서 가불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몸이 무거워서 너무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이걸 시작하고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이제 설마는 그동안에 밀렸던 일 지금 한꺼번에 하자 해서 확 달려들었다가 순간적으로 증세를 악화시키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 하나도 암으로 진단받았는데 직장 다니고 하고 싶은 일 다 해던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해줬어요. 참 암을 너무 쉽게 본다.
이미 암 진단받으면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암이 악화될 수 있는 소지들은 본인이 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식 과격한 노동이나 운동이나 이런 심한 걸 하지 말라는 이유 이제 분명히 설명됐죠? 또 근무란 게 뭐냐? 병이 많이 들었을 적에 찜질방에 가서 땀을 많이 흘리라고 해요. 절대 땀 흘리지 말라고 그래요. 땀 흘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내 몸속에 땀을 흘려서 수분을 배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혈액의 밀도가 갑자기 걸쭉해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만큼. 혈액이 걸쭉하면 피의 유속은 어떨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뇌 속에 산소 공급이 안 오면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혈하고 찜질방 가서 땀 흘리다가 기절했어요. 사혈한 부작용일까요? 찜질한 부작용일까요? 모르면 사혈해서 그렇대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대부분 음식을 좀 익힌 음식을 먹어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보통 어떤 중병이 들었다고 하면은 혈액 속에 산소는 어떨까요? 부족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을 적에는 1차적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익힌 음식을 멸균 처리가 된 음식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꼭 이제 두 번의 당일성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절대 회를 먹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회를 먹지 말아라. 익히지 않는 고기를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돼지 똥거름을 띄워보고 소똥거름을 띄워봐라. 그러면 돼지 똥을 띄울 때 어때요? 냄새가 더 독하죠. 소똥은 덜 나고. 그러면 두 거름을 띄워보면 냄새가 고약하고 고약하지 않고 차이점은 뭐냐? 영양 칼로리 차이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돼지는 고칼로리를 먹었고 소는 저칼로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고칼로리를 먹을수록 그 영양분이 소화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강산이 배출되고 저칼로리를 먹을수록 약산이 배출되는 거예요. 근데 신장과 간이 건강해서 제 기능을 할 적에는 뭐를 먹어도 약산은 신장이 여과를 해서 피를 정화시키고 중산은 간이 여과를 해서 여과시키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중병이 든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피를 맑게 하는 여과 기능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횟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거든요? 생고기를 먹으면. 왜냐? 그 영양분을 소화시키면서 나오는 질소가스의 기체가 맹독성이 나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 정리합시다. 사흘 중에 과격한 운동 하지 마라.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땀 흘리지 마라. 설명해줬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라. 왜?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또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음식은 특히 회, 육회 정도, 회든 뭐든 날건 먹지 말아라.